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지난 36라운드 리뷰가 좀 늦었는데, 37라운드 프리뷰랑 엮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조금 늦게 한번 와봤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다 보니까 예전처럼 막 리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좀 바빠가지고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늦었지만 늦은 시간이지만 한번 해보고 있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프리뷰 쪽에 무게가 많이 가 있고, 리뷰를 조금 하지 않을까. 그 프리뷰랑 엮어가지고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좀 풀어가 보죠. 지난 라운드에서는 좀 재밌었습니다. 강원이 먼저 딱 승리를 대전을 잡고 승리하면서 뭔가 수원 삼성을 꼴찌로 밀어내면서 뭔가 이렇게 되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수원 삼성이 위기가 왔죠. 카즈키 선수가 일찌감치 퇴장당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팬들의 힘이었을까요? 불굴의 그 꺾이지 않는 열정으로 수원FC의 역전승을 거두면서 이 세 팀이 정말 다닥다닥 붙어서 마지막 두 경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더구나 이제 다음 라운드가 제가 봤던 걸로는 강원 FC의 홈 경기에 수원 FC가 원정을 떠나고 또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제 수원 삼성하고 어, 강원 FC가 맞붙기 때문에 서로를 잡고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살아남는다는 게 어, 완전한 생존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미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다이렉트 강등을 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팀의 그 경기 리뷰와 함께 프리뷰를 같이 하면 그 세 팀의 어떤 생존 경쟁 구도를 조금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난번에서 맞대결을 펼친 팀을 한번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죠. 저는 수원FC가 수원삼성한테 역전당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10명이 싸우는 팀이었고 제가 수원FC를 그래도 이 세 팀 중엔 제일 전력이나 뭔가 여러모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그 라스가 나가긴 했지만 저는 수원FC는 이 세 팀 중에 가장 골을 잘 넣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원FC가 여기까지 내려온 이유는 너무 난타전을 즐겨서라고 생각해요. 수비가 좀 약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공격을 잘하는 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성이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역전 당할 때 느낌도 그래 이게 이렇게 역전 당하는 게 수원 FC니까 말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많이 넣고 많이 먹는 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 10명이 뛰는 상대로도 또 실점을 할 수 있는 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 골 넣었으니까 나쁘진 않거든요. 사실 공격 측면에서는. 그래서 조금 저는 다음 라운드 강원 상대로는 수원 FC가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이게 또 강원 FC까지 또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그 만약에 많은 분들이 막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신다면 지금 그래서 순위가 누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이 세 팀이 12, 11위, 12 예상 좀 해주세요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에 있는 그려져 있는 순서대로 수원 FC, 강원 FC, 수원 삼성 이렇게 가는 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현재 전력이나 경기력 측면을 평가했을 때는 이 순위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뭐 아시다시피 이 세 팀에 대해서 뭐 특별한 애정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뭐 부천 FC도 아니고 뭐 누구랑 만나도 어차피 다 까다로운 팀들이고 뭐 부천이 이제 프로를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어찌됐든 제가 그런 어떤 사심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경기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원 FC는 일단 공격력이 좋습니다. 수비력에서는 조금 우은부어가 따라붙지만 근데 이게 항상 그렇듯이 축구는 골을 넣어야지 이기는 스포츠고 그러면서 수원 FC는 득점할 줄 아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 팀 중에 그래도 제일 괜찮은 팀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강원 FC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강원 FC가 조금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감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가브리엘이 좀 잘하죠. 잘할 때 잘하고 또 김대현 선수나 갈레고라던가 이런 좀 개인기 있는 선수들이 막 역습에 나가서 뭔가 마무리를 지어주고 내려올 수 있는 기대감을 주는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단단하게 수비를 쌓기 시작하면서 수비적으로는 이 세 팀 중에 제일 강원이 강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공격력은 수원 FC가 제일 강하고 수비력은 강원 FC가 강하고 근데 수비력에서 조금 역습으로 나오는 것 측면에서 강원 FC가 괜찮은 면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 대전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조금 볼을 돌리는 거에도 이제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강원 FC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 라운드에 이제 수원 삼성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평가를 사실 못하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좀 밸런스도 많이 깨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공격수 선수들이 어, 제가 느끼기엔 여전히 만들어가는 득점이 없다는 점. 그러니까 오픈 플레이에서 수원이 어떻게 득점할 수 있을까라는 그림을 그려봤을 때 그렇게까지 뭔가 예, 이렇게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라운드에서도 뭐 솔직히 말해서 그 코너킥에서 득점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혹은 안병준 선수의 그 어떤 중거리슛 한 방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근데 굉장히 잘 넣은 득점들인데 그게 이제 뭔가 수원 삼성이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득점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거는 그 경기에서 뭔가 운때가 맞아 떨어지고 선수들이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만들어낸 득점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그냥 그 예상만 해주세요. 혹은 평가를 해주세요라고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수원 FC가 가장 앞서 있고 강원 FC가 그 다음이고 수원 삼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수원 FC랑 강원 FC 경기가 남아 있고 강원 FC랑 수원 삼성 경기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다음 라운드 이제 돌아오는 주말이죠. 돌아오는 주말에 수원 FC가 강원 FC의 단단한 수비를 그래도 뚫을 만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이 좀 들고, 그렇게 득점을 하고 나면 강원 FC가 반격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공격을 전개하는 걸 보면 좀 좋아진 면도 있긴 하지만 강원 FC가 여전히 좀 역습을 하려고 하는 팀이다 보니까 수원 FC한테 먼저 실점을 하고 나면 강원 FC가 그렇게 힘을 쓰기에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그 같은 맥락이기도 한데요. 강원 FC가 수비가 좋은데 수원 삼성이 이 강원 FC의 수비를 뚫을 수 있을까? 수원 FC라 뚫었던 게 아닐까 지난 라운드에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전술적으로 좀 차이가 있죠. 수원 FC 같은 경우는 뭐 풋백을 쓰는 팀이기도 하고 뭐 쓸백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강원 F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형적으로 쓰리백을 세워놓고 파이브백까지 늘려놓고 중원을 막 틀어 쥐려고 하는 팀이기 때문에 수원 삼성이 잘 안 풀릴 때,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나오는 게 이제 그 외곽을 맴도는 축구들이잖아요. 네, 외곽을 많이 맴돌고 중앙에 못 들어가는 축구인데 강원 FC한테 그걸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는 점이 조금 걱정스러운 점입니다. 또 카즈키가 이제 퇴장을 당하게 되면서, 퇴장 당하면 두 경기 징계 맞죠? 네, 다이렉트 퇴장이면 두 경기 징계였던 거 아니지? 퇴장 징계를 받으면 두 경기 못 나오죠? 경고적 징계가 아니면. 제 기억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음 라운드랑 다다음 라운드를 못 나온다는 얘기니까 네,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예상을 드리면서도 또 여러분들 즐겁게 경기 지켜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 그 제 예상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예.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듯이 어, 그 예상하신 대로 경기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뭐 가까운 예로는 뭐 우리나라가 지난해 딱 이맘때네요. 포르투갈을 이긴 적도 있었죠. 네, 포르투갈 월드컵에서 이긴 적도 있었고, 또 뭐 제가 봤던 어이없는 경기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봤던 가장 충격적인 경기는 그 최영경 감독님이 강원 FC 감독으로 계실 때, 우리 부천에 송순호 감독님 계실 때, 그때 이제 플레이오프 때였는데 후반 추가 시간에 마라냥이라고 뭐 시즌 내내 못 보던 선수가 갑자기 들어서 득점을 해가지고 부천 FC가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역전패하면서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강원 FC가 그 해에 아마 승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 그 그림이 부천에 벌어졌다 그러면 뭐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어떤 운명을 바꿔놓은 한 골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변수들이 많이 존재하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중요한 경기들이고 체력이 떨어지는 시즌을 다 보내고 난 이 마지막 한 골 승부가 벌어지는 처절한 경기들에서는 그런 집중력들이 결국에는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들이 많아서 예상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그럴 때는 또 간절한 팬들의 목소리라던가 어떤 지도자들의 육감에서 나오는 뭔가
한 방에 교체 카드라던가 변형 전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적중하는 경기들이 있어서 쉽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네,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경기라는 거는 뭐 동감합니다만 어찌됐든 그렇게 예상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글쎄요, 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들이 많진 않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렇게 줄이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정리를 마지막으로 드리면 공격력이 강한 수원FC, 그다음에 수비력이 강한 강원FC, 그다음에 양쪽 다 애매한 수원삼성.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도 선수들 집중력이 좋았던 게 지난 라운드에 보였고 또 팬들이 또 빡빡하게 응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서 한번 이변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다음 라운드 슈퍼매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수원삼성한테는 참 어,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참 뼈아픈 경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라이벌전이라는 게 좀 수원 선수들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들고 팬들한테도 특별하잖아요. 그런 경기니까 집중력이 높아져서 동기부여가 아무래도 수원 삼성보다는 약간 FC 서울을 이길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FC 서울은 제가 보기에는 밸런스가 훨씬 수원 삼성보다 잘 잡혀 있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수원은 달려들 상황이 될 거고 FC 서울은 조금 기다리면서 역습을 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밸런스가 수원 삼성 쪽에서 깨지기가 좀 쉽죠. 그런 상황이 되면 어려운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 삼성 쪽에서 어떤 전술을 가지고 나오느냐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마냥 그래서 밸런스를 안 깨고 수비적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게 그러다 비겨버리면 손해를 보는 건 완전 수원 삼성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울 건지 아니면 기다리면서 기회를 볼 건지 이거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고 결국 결과가 좋아야 이 모든 전술을 다 합리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경기 자체가 수원 FC랑 강원 FC 맞대결, 그다음에 수원 삼성과 FC 서울의 맞대결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크고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수원 FC랑 강원 FC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원 FC가 좀 두드리고 김동현 감독님 성향상 내려서진 않을 것이고 승리를 따내서 강원 FC를 잡고 직접 10위를 확정 짓고 싶어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공격하려는 수원 FC라고 맞고 다시 그걸 찌르려는 강원 FC 맞대결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오늘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한 15분씩 하는데 좀 부실한 느낌은 들지만 가볍게 봐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A매치가 있는데 A매치 리뷰 하려고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있는 경기 보고서 또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도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음이 무겁지만 하던 일은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점점 추운 겨울이 오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조만간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